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방문각에서 건축계획 강의하고 있는 차민희입니다. 오늘 9까지 9급 건축계획 해설 강의 준비했고요. 여러분, 시험 보느라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문제 뭐 나왔는지 한번 보면서 차근히 또 리뷰를 좀 해볼게요. 일단 9까지 9급 건축계획. 자, 전반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초 개념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암기력 요런 게 좀 필요했고요. 기출 문제랑 비슷한데 좀 응용한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유형은 뭐 한 개 정도 그렇게 있었고요. 단순 암기보다 비교 판단 능력이 요구되는 문제가 좀 있었고, 건축법규랑 설비는 수치를 좀 알았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전시실, 병원, 학교, 요런 우리 강론에 나오는 시설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대표 원칙이랑 요소, 요런 것들 우리 정리했었던 거, 그런 게 문제에 좀 나왔었지요. 그래서 출제 경향을 제가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한 네 가지 정도로 좀 해보면은 기본 개념에 충실한 문항이 다수였고요. 우리가 많이 봤던 문제들, 그리고 법령 수치 같은 것들이 여러분 주차장 수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힘들었을 수 있겠는데, 그래도 같이 우리 공부 계속 해 나갔다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랑 건축사조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다만 이제 한 문제가 좀 요게 여러분들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계산형 환경 문제, CO2 환기량 계산 문제가 등장을 해가지고 요거는 참 우리 이게 많이 보던 문제는 아니었죠? 그쵸? 많이 보던 문제는 아니어서 힘들었을 텐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수는 문항수 배분은 기출문제랑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근데 강론이 좀 많이 나왔죠. 강론이 10문항이나 나와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설비랑 환경도 2문항씩. 건축사가 좀 줄어들었죠. 건축사 그냥 한국 건축사, 서양 건축사 한 개 정도씩밖에 안 나왔고, 설비 환경이 나왔는데 요번에 좀 환경 문제가 계산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웠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고요. 전반적인 난이도는 그래서 좀 보통 요 정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씩 좀 볼게요. 자, 문제 1번 모듈러 코디네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우리 많이 보던 문제지요. 그렇죠? 설계 작업이 단순화되고 편리해진다. 1번. 그렇죠. 맞죠. 2번 건축 구성재의 대량 생산과 수송 용이도 맞습니다. 자, 3번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인 디자인에 유리한 것이 아니고 불리한 것이지요. 그렇죠? 디자인 자유도는 제한된다. 우리 이거 밀키트로 공부했었잖아요. 그렇죠? 모듈러 하면은 밀키트처럼 이렇게 부재를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 거를 갖다가 공사만 하면 되게끔 해준다. 그래서 부재의 규격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점이다. 장점이다. 근데 단점은 뭐예요? 단점이 바로 이 창의적인 디자인 못한다. 그 얘기 했었죠. 그렇죠? 밀키트 내가 창의적으로 요리 못 해먹는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핵심 키워드 정리를 해보면 설계 표준화, 부재 규격화 요런 게 모듈러 코디네이션의 좀 키워드이고요. 그리고 장점은 설계가 단순화되고, 단순화된다는 게 이제 아무래도 시공 편의성이 좀 늘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디자인 자유도나 창의성이 줄어든다. 이런 것들이 좀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공부했던 문제고요. 난이도 별 4개로 돼 있는데 이거 잘못 표시됐네요. 별 2개죠. 요런 정도는 뭐 우리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요것도 난이도가 별 2개인데 별 2개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평이한 문제죠. 비즈니스 여행자를 위한 호텔입니다. 도시의 번화한 교통 중심에 위치하는 거. 요거 커머셜 호텔이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이런 거는 정답을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커머셜 호텔이라고 하면 비즈니스 고객 중심, 교통 중심지에 위치하고요. 짧은 체류, 편리한 접근성이 중심이 된다. 조금 헷갈렸다고 하면 여행자 이런 거 비즈니스, 그래도 이건 헷갈릴 수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맞춘다. 맞춰야 하는 문제였다. 그래서 터미널 호텔, 레지덴셜 호텔, 아파트먼트 호텔 있는데 우리 이런 호텔의 종류도 정리했었죠. 도심에 지어지는 이런 호텔들. 그리고 또 요거랑 대비되는 거 하나 뭐 있었어요? 리조트 호텔이 있었죠. 그래서 도시 호텔, 그 다음에 시티 호텔이랑 리조트 호텔 나눠서 이 시티 호텔에 커머셜 호텔, 터미널 호텔, 레지덴셜 호텔, 아파트 호텔, 아파트먼트 호텔 요렇게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 좀 짚으면 커머셜 호텔이라는 것은 도심, 그리고 단기 비즈니스 고객 요렇게 우리가 핵심 키워드로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그죠? 우리 수업 시간에. 자, 그 다음에 극장 건축. 요것도 보통 난이도죠.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극장의 건축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 록, 레일, 와이어 로프를 한 곳에 모아서 조정하는 장소이다. 기출이랑 비슷한 선지죠. 그린룸은 출연자 대기실로서 크기는 일반적으로 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요것도 맞는 말이죠. 요 30제곱미터 이상 이런 세부 계획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긴가민가 했을 수는 있겠지만 3번이 너무나 이게 옳지 않다. 그리드 아이언은 그렇죠? 그리드 아이언은 무대 주위의 벽에 6에서 9m 높이로 설치되는 좁은 통로입니까? 아니지요. 그죠?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무대 주위의 벽에 6에서 9m 높이로 설치되는 좁은 통로는 요거는 플라이 갤러리죠, 여러분. 플라이 갤러리. 그렇죠? 그래서 요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요것도 쉽게 맞췄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프로시니움 스테이지는 프로시니움 아치 벽으로 공연 공간과 관람 공간이 양분되는 무대 형식. 우리 이거 많이 했죠. 극장 건축하면 바로 첫 번째 페이지 나오는 게 뭐예요? 프로시니움형. 그쵸? 요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문제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골랐을 것 같아요. 그리드 아이언 나온 김에 우리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자, 그리드 아이언은 무대 상부 어디 설치? 천장 부근에 설치되는 격자형 구조물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조명, 무대 장치, 트램문 등 장비 고정 운반을 위한 구조다. 무대 주위의 벽에 6에서 9m 높이로 설치된 좁은 통로. 요건 뭐라고요? 플라이 갤러리. 그죠? 자, 정리를 해보면은 록 레일이라는 거, 플라이 갤러리 장치 조정을 하는 막 그 로프, 여기 보면은 와이어 로프, 요게 록 레일 하면 요 말이 꼭 나온다 그랬죠? 그쵸? 요거 우리 얘네 둘 키워드로 짝꿍으로 했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많이 헷갈렸던 헷갈릴 만한 요소는 없는 문제였다. 그린룸도 출연자 대기실. 그린룸도 우리 기출에서 했었죠. 그린룸 막 기출에 온실이라고 나오고 이상한 얘기 막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드 아이언과 플라이 갤러리 혼동을 좀 주의해야 된다. 요 문제를 맞추려면.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대부분 맞췄을 것이다. 자, 요 문제 4번. 자, 요거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에 적합한 환기 방식은 이랬습니다. 난이도는 요거는 중상으로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난이도 보통이죠. 시험장에서 당황하기 쉬울 것 같아서 일단 중상으로 생각을 했는데 반도체 공장 하면 여러분 몇 종 환기죠? 2종 환기입니다. 2종 환기. 2종 환기는 뭐예요? 자연 급기입니까? 아니죠. 강제 급기 자연 배기죠. 그렇죠? 3종 환기는 뭐예요? 3종 환기는 강제 배기. 그죠? 강제 배기, 자연 급기. 1종 환기는 강제 급기, 강제 배기.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1종, 2종 환기 수술실. 그죠? 그다음에 그 2종 환기 대표 주자 누구라 그랬어요?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급기, 강제 급기, 자연 배기.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요게 2종 환기 방식이었고요. 이런 그림을 넣어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요거는 기사 시험에 굉장히 유사하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요렇게 그림형 문제로 22년도였나요? 그 기사 시험 문제랑 상당히 유사했던 그런 문제였고요. 자, 그리고 문제 5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업무시설의 코어 형식은 문제 5번. 자유로운 사무실 공간 계획이 가능하다. 코어와 사무실 간
자, 설비 덕트나 배관을 연결하는데 제약이 많다. 설비 덕트랑 배관 연결에 제약이 많다는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 그쵸? 요거 방재상 분리하대요. 바닥 면적이 커지면 서브코어가 필요하다. 내진 구조상 불리하다. 이거 무슨 코어예요? 독립코어죠. 그쵸? 독립코어입니다. 난이도 요것도 보통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 독립코어 공부했었죠. 독립코어를 건물 중심에서 완전히 이렇게 옆에다가 탄 거, 그죠? 분리시켜가지고 외곽에 또는 별도로 배치한다. 안에 요 사무공간의 자유도는 높지만 요 길로 설비 연결하는 게 어렵고 또 피난거리 증가, 내진 안전성 떨어지고 뭐 이런 특징이 있는 게 독립코어였습니다. 그렇죠? 코어 한번 정리하면요. 양당 코어가 양쪽 끝에 배치되는 유형, 그 다음에 중앙 코어는 뭐예요? 코어를 중심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구조적인 얘기가 꼭 나오죠. 중앙 코어 하면 코어가 구조의 역할도 겸한다,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선지가 많았죠. 그리고 편심 코어가 한쪽으로 치우친 배치, 수직 동선 분리, 요런 얘기가 있고요. 양당 코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항상 나오는 키워드가 뭐예요? 방제에 유리하다, 피난에 유리하다. 코어가 양쪽에 두 개 있으니까 피난 유리, 이런 거,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요런 독립 코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코어와 사무실 간 설비 덕트나 배관, 여러분 요런 것도 힌트죠. 이런 게 큰 힌트였습니다. 그래서 5번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 볼게요. 6번도 보통 난이도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 문제도 공부를 했다면은 틀릴 수 없어요. 전시실의 공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연속 순로 형식, 연속 순회 형식, 공간의 낭비가 심하다? 공간의 낭비가 심한가요? 연속 순로 형식 공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성했어요. 한 실이 닫혀야 되잖아요. 이거 막으면. 그죠? 이렇게 연속 순로 여러분 기억나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막 뺑뺑이 둘렀잖아. 실이 여기를 통해 가지고만 이 두 번째 실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실 통해야 두 번째 실로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요 실 하나 폐쇄되면 다 못 들어가. 그런 형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공간의 낭비가 심하다고 할 수 없죠. 2번 중앙홀 형식은 중정을 둘러싼 복도를 따라 전시실을 배치하며 복도에도, 자 여러분 복도를 따라서 배치했대요. 그리고 복도로 들어가고 복도에 전시가 가능하다. 이거 코리도 형식이죠. 갤러리 및 코리도 형식. 3번 관람자의 수평 시각은 45도 이내, 최량 수직적 시각은 27에서 30도. 수평 시각은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45도 이렇게 되고요. 수직적 시각은 뭐예요? 위에서 아래 이렇게 보는 거가 최량 시각이 27에서 30도 이렇게 좋다 이게. 그래서 고려하자. 이거 우리 기출에 있었죠. 그렇죠? 파노라마 전시는 동일한 공간으로 연속 배치, 동일 종류의 전시물 반복 전시는 누굽니까? 이거는 하모니카죠. 하모니카.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전시객 시 사람의 시야를 고려는 아주 중요하다. 수평 시야가 45도, 수직 시야가 고개를 막 이렇게 젖히지 않게 27에서 30도 정도 편안하다. 자, 1번 뭐 틀렸다고요? 연속 순로 형식, 효율적인 동선을 유도하는 전시 형식이지 공간 낭비 이런 얘기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규모고요. 설명은 2번의 설명. 요거 중앙홀 형식. 요거는 갤러리 코리도 형식. 그리고 파노라마 전시는 시각 연출 중심이 되고요. 반복 전시라는 요 키워드는 요 전시물 반복 전시는 하모니카 전시를 얘기하는 것이 우리 선지들의 기출 선지에 많이 나왔었죠. 자, 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시설 에스컬레이터 배치 7번. 자, 요 7번 문제는요, 이것도 역시 난이도 보통이죠. 기출입니다, 이거 기출. 완벽한 기출 문제. 자, 상업시설의 에스컬레이터. 배치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이거 우리 너무 많이 풀어봤었죠. 병렬식 배치에는 단층식과 연층식이 있다. 그쵸? 이 맞죠? 직렬식 배치 승객 시야가 한쪽 방향으로 고정된다. 제가 요 직렬식 배치 대표적인 건축물 뭐 얘기했어요? 퐁피두 센터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옆에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그죠? 병렬식 배치는 매장 내부를 내려다보는 것이 용이하다. 교차식 배치는 타
형식에 비해 점유 면적이 작다. 그쵸? 작다. 우리 항상 기출에서 여러 번 풀었던 거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시야 확보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기출에서 오답 보기로 많이 나왔었죠. 오답 선지로. 그래서 그렇고요. 8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도 여러분 문제 8번. 공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제가 중상 난이도가 그래도 중상이지 않나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정풍량 단일 덕트 방식은 외기 냉방이 가능하다. 자, 외기 냉방이라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간절기에 그 간절기라는 게 뭐예요? 봄, 가을에 그냥 환기만으로 냉방을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코일에 온수 코일, 냉수 코일에 보일러나 칠러 안 돌리고 그냥 한다. 그래서 요게 뭐랑도 연결되는 키워드예요. 외기 냉방이라는 거는 요거는 에너지 절약이랑도 연결되는 키워드죠. 이코노마이죠. 에너지 절약. 그죠? 외기 냉방. 그다음에 2번 이중 덕트 방식은 계절마다 냉난방 전환이 필요한 방식인가요? 요게 아니죠. 이중 덕트는 여러분 항상 냉풍, 온풍을 항상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냉난방 전환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뒷페이지 가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할게요. 펜코일 유닛 방식 고성능 필터를 사용하기 어렵다. 이것도 제가 이거 얘기했었죠. 펜코일 유닛 방식은 여러분 일단은 어디 설치해? 실내기를 창문 밑에 실마다 설치하고 개별 제어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런 방식인데 제가 요 단점 얘기하면서 일단 환기 안 되는 거, 환기. 그쵸? 그게 제일 문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펜코일 유닛 방식에 들어가는 팬이 송풍기가 팬이 고장이 잘 난다 그랬죠, 얘는. 그래서 펜코일 유닛 방식은 송풍기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 필터라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마찰이 이렇게 필터를 통과하는 공기가 마찰 없이 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풍속이 충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쵸? 풍속과 풍량이 충분해야 고성능 필터를 뚫고 나갈 수 있는데 펜코일 유닛은 송풍기는 그렇게 힘이 센 애가 달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필터를 사용하기 어려워요. 가변 풍량 단일 덕트 방식, VAV 방식이죠. 실별 부하 변동 대응에 유리, 그리고 개별 제어 가능. 뭐에 좋다 그랬어요? 에너지 절약. 요거까지가 키워드였죠. 그렇죠? 그래서 요 문제는 2번 이중 덕트 방식은 계절마다 냉난방 전환이 필요 없다. 항상 냉풍, 온풍 항상 만든다. 그래서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외기 냉방. 요거 가능하다. 이중 덕트는 다시 한번 항시 분리되어 있다. 냉풍 항상 만들고 온풍도 항상 만들고 보일러 그래서 항상 가동, 칠러도 항상 가동. 그죠? 그래서 얘는 또 키워드가 뭐였어요? 에너지 다소비형 공조라는 게 키워드였죠. 그렇죠? 우리 VAV 방식이 에너지 절약이라고 하면 얘는 에너지 다소비형이었죠. 그쵸 여러분? 자, 그래서 계절별 전환이 필요 없다. 원하는 혼합 공기를 실내 공급하는 방식 요거는 자, 원하는 혼합 공기, 실내 공급하는 방식, 그죠? 요런 방식인데, 요 보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요게 X가 아니고요, 그쵸? 그래서 2번. 자, 3번. 펜코일 유닛은 실내 설치. 자, 필터는 간이형으로 사용하고요. 고성능 필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고성능 필터 아주 촘촘하기 때문에 마찰 저항이 커요. 그래서 이 고성능 필터를 뚫고 나가려면 풍속과 풍량이 세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펜코일 유닛은 실내에 설치하는 조그만 유닛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고성능 필터 부적합해요. 그래서 이 3번이 혹시 좀 헷갈렸다면 헷갈렸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자, 4번 가변 풍량. 요거는 부하에 따라서 풍량 조절이 가능하다. 실별 개별 제어가 유리하다. 우리 항상 얘기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9번. 요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흡음과 차음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여러분. 요거 기억부터 한번 보면요. 흡음은 음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변하는 현상. 요거 우리 그 흡음, 차음 펴면은 제일 첫 번째 나온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자, 니은, 차음 효과, 공진이나 일치 효과 같은 현상에 의해 증가되는 게 아니고 차음 성능은 자 요거 우리 제가 무슨 현상 코인시던스 현상이라고 그랬죠. 순간 이런 공진이나 일치 효과가 있으면 순간 어떻게 돼요? 성능이 확
떨어진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감소한다. 요거였고요. 디귿 구조체의 차암 성능은 투과율, 투과 손실에 표시된다. 재료의 흡음률은 당연히 주파수에 따라 다르죠. 우리 그래서 다공성 흡음제, 뭐 판진동형 흡음제 요런 거에 따라서 주파수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 거 우리 외웠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빼고 다 맞는 것이어서 4번이었습니다. 요것도 그래서 여러분들 잘 풀었을 것 같고요. 문제 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번도 역시 강론 문제죠. 상업시설 진열장 배치에 대한 문제였어요. 막 동선이랑 좀 이런 약간의 세부계획 문제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상점의 진열장 배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자, 굴절 배열형은 진열장의 배치와 고객의 동선이 굴절 또는 곡선형으로 구성된 것으로 대면 판매와 측면 판매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자, 무리 없는 선지고요. 2번 직렬 배열형은 통로가 직선으로 되어 있고 진열이 용이하지만 까지는 맞는데 뭐래요? 대량 판매 형식이 불가능하대요. 불가능이 틀렸죠? 대량 판매 형식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벌써 직렬 배열형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2번은 벌써 거기에서부터 잘못됐다. 3번 환상 형태로 배치하는 형식 복합형은 여러 유형을 조합한 걸로 매장 뒷부분은 대면 판매 카운터 접객 부분으로 사용한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 별로 어렵지 않았고요. 자, 11번.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요거 당황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조건의 도서관에서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1000ppm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환기량은 사실 요거는 기출에 이 CO2 농도를 가지고 하는 기출이 이게 우리가 많이 다루질 않았습니다. 기출을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없죠. 그래서 보면요. 대개 우리가 그냥 환기량을 구하는 거 강론에서는 요 정도가 나왔는데 이 문제가 여러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실자 수, 자 20명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018 세제곱미터 per hour인 요렇게 되어 있고요. 외기와 이산화탄소 농도는 400ppm입니다. 400ppm. 자, 요건 정답이 4번이었는데요. 자,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제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공식을 보면 여러분 환기량 구하는 공식이 우리가 Q는 MV를 많이 여러분 외웠을 텐데 요렇게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G로 요렇게 분자에다 놓고 실내 CO2 농도 빼기 외기 CO2 농도 요것도 요런 공식, 그죠? 요 공식도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필요 환기량 구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O2에 일단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CO2 총 발생량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요거.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0명 곱하기 우리 지문에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018이라 그랬으니까 20 곱하기 0.018 하면 0.3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모 부분 CI-C 제로 요거 보면요 1000ppm 지금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이었고요. 외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이라고 했기 때문에 1000 빼기 400 하면 600ppm이 됩니다. 600ppm. 자, 그런데 우리가 600ppm 요 ppm이라는 거는 여러분 뭐예요? 요거는 얘는 100만 분율이에요. 100만 분율. 100만 분의 1이야. 100만 분율이라고요. 그렇죠? 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동그라미 몇 개? 6개라고요. 6개. 그렇죠? 그런데 저 앞에 600이니까 요렇게 되겠지요? 요거 분의 1이야. 100만 분율. 요게 ppm입니다. ppm.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면 요렇게 600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계산만 가지고는 그렇게 어려웠을 것 같지 않은데 이제 ppm이라는 단위가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100만 분율이라는 걸 몰랐다. 뭐 생소했을 수 있고요. 이런 문제가.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Q를 이산화탄소 농도를 요렇게 필요 환기량을 구할 때 이산화탄소 농도에 의한 필요 환기량 많이 연습을 안 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어려웠을 수가 있어요. 요 문제 하나. 자, 그리고 나머지 또 1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건축 법령상 건축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 대상 여러분 우리 신고 대상 자 신고 대상 나머지 다 허가죠. 일반 주거지역 내 연면적 150 단독주택 신축 허가고요. 자 공업지역 내 연면적 500 이하의 공장을 신축하면 요거는 신고 가능한 거죠. 예외 조항.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허가고요. 그래서 요거 우리 한번 봤었잖아요. 바닥 면적 허가 이거 허가와 신고 신고 대상 바닥 면적 85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게 3번 대수선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 대수선 그리고 5번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요거 중에서 8번 있었죠. 2층 이하 연면적 합계 500 이하 요거가 나왔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 문제는 난이도 별 2개를 해놨지만 이거는 3개 정도는 그래도 줘야 될 것 같아요. 3개 정도. 이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3번 요거는 맞았어야 되죠. 자 여러분 요거 자 이거는 로버트 벤투리라는 건축가 사실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이 사람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 지울 수가 있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쵸? 다 틀렸다는 거 알았어야 돼요. 근현대 건축사조와 이를 대표하는 건축가. 바우하우스. 안토니 가우디가 아니고 누구예요? 바우하우스 하면 발터 그로피우스가 먼저 떠올라야 됐죠. 그쵸? 표현주의 누구예요? 에리 맨델존. 그쵸? 에리 맨델존, 브루노 타우트 이런 사람들. 아르누보가 누굽니까? 가우디가 아르누보죠. 아돌프 로스 아저씨도 시험에 많이 등장하시지만 이번엔 오답으로 나오셨습니다. 아돌프 로스 아저씨 무슨 얘기했어요? 장식은 죄악이다. 그죠? 세제션, 분리파. 장식은 죄악이다. 이런 얘기했고요. 그래서 로버트 벤투리 포스트 모더니즘 1번이 정답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골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2, 3, 4번을 여러분들이 다 지울 수 있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14번 한번 볼게요. 병원 건축. 자 병원 건축 계획 제가 요 직전에 여러분 동영 모의고사 우리 들었던 학생들 기억나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병원 건축을 보고 가라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병원 건축이랑 학교 건축, 도서관 건축, 학유도를 보고 가라. 그죠? 근데 유치원은 별로 나올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병원이랑 학교 나올 것 같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병원 나왔죠. 병원 건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가? 자 외래 진료부는 환자가 통원하면서 치료받는 곳이다. 병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중앙진료부에 비해 면적이 높다. 자 외래 진료부 환자가 통원하면서 치료받는 곳은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면적은 누가 더 커요? 중앙진료부가 더 크죠. 여러분 중앙진료부에는 뭐뭐 있어야 돼요? 수술실도 있어야 되고 무슨 검사실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면적상으로는 중앙진료부가 더 커야 됩니다. 알겠지요? 그리고 2번 큐비클 시스템 우리 이것도 문제에서 몇 번 풀어봤죠. 천장에 닿지 않은 커튼이나 칸막이 써서 병실을 큐비클로 나눴다. 이거 3번은 너무 많이 봤죠. 간호사실은 방문객과 환자의 감시 통제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어디 있어야 돼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그 옆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우리 3번 같은 건 진짜 많이 봤고요. 4번 중앙진료부에 해당하는 수술실 외래부와 병동부에 중간 위치에 배치하고 통과교통. 자 이거는 뭐예요? 4번은 기출 선지 거의 똑같아요.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14번도 여러분들 그렇게 처음 봤다 이런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출입구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랬는데 자 1번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는 3cm가 아니고 2cm죠. 연속된 출입문이 아닌 출입문의 전면 유효. 자 출입문의 폭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전면 유효 거리를 물어봤어요. 요거 제가 직전 동영 모의고사에서 했죠, 우리. 그래서 요거 우리 직전 동영 모의고사 듣고 간 분들 요거 맞췄을 것 같아요. 유효 거리 얼마? 1.2. 출입문이 문이 아닌 경우 출입문 요건 좀 예외자 조항이라서 여러분이 3번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요거 헷갈렸을 수 있어요. 출입문 옆에 자동문이 아닌 경우 출입문 옆에 0.6. 맞아? 0.6.
그리고 주출입구 0.3m 이거 그 저명 블록하면 0.300 밀리 이거 알아야 된다. 30cm. 요거 우리 좀 문제에서 몇 번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었고요. 자, 16번 요거 학교 건축 나왔죠? 여러분 학교 건축 나왔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많이 보던 거 나왔죠? 니은 같은 거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아마 까다로운 거는 리을을 요거가 여러분들 반사율 요런 80% 요거 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16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보기를 요게 너무 커가지고 정답만 가지고 왔는데 보기가 다 2개씩 짝이에요. 기역 니은 기역 리을 뭐 니은 디귿 이렇게 짝이었기 때문에 뭐 하나 정도의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헷갈렸다고 하더라도 무난하게 정답을 찍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번 지금 기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용률에 대한 게 아니죠. 총 시간에서 특정 교과에 사용되는 어느 교실이 사용되는 시간에서 특정 교과에 사용되는 비율 요게 이용률이 아니다. 그리고 강당과 체육관의 기능을 겸용할 경우 강당 위주가 아니라 그랬죠. 체육관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이거 얘기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강당에서 훈화 말씀 많이 안 한다. 자주 안 해. 우리는 주로 뭐 해요? 체육관에서 체육 활동을 하는 그게 더 많다. 그쵸? 그래서 니은이 요게 체육관 중심으로 이건 우리 기출 선지죠. 기출 선지. 기출에 나왔었다. 그리고 디귿은 여러분 초등학교 교실의 색채 계획 저학년 난색계통 고학년은 뭐 한색계통 요게 고학년 뭐 한색계통은 아니지만 요건 나왔었죠. 저학년 난색계통은 나왔었죠 여러분. 그래서 확실하게 요건 나왔었다. 그리고 교실의 반자가 뭐예요? 요거 반자 천장 공간 균질한 조도 분포를 위해 반사율을 80% 이상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그래서 요렇게 디귿 리을 요렇게 골랐으면은 맞는 것이었고요. 17번도 평이한 문제였죠.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공포 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국 건축사 문제였는데요. 공포는 구조체 자 이거 우리 풀었었어요. 우리 동영 모의고사에서 이거 똑같이 풀었었죠. 공포의 구조체는 기능은 없으며 장식적인 요소로만 사용된다 그랬어요. 아니죠. 구조 기능도 엄청 한다 그랬잖아요. 공포가 여러분 왜 구조 기능이에요? 구조 기능 공포가 왜 생겼다 그랬어요? 제가 한국 건축에 이 지붕이 너무 무겁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잘 받치고 있으려면 기와 이런 거 너무 무거워가지고 받치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포라는 걸 만들었다. 공포라는 걸 만들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2번 주심포 양식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공포가 배치된다. 다포 양식에 비해 화려하다. 자, 앞뒤가 바뀌었죠. 이렇게 나오면 다포 양식 이거 바꿔가지고 한번 얘기해서 뭐가 말되는지 보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공포가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배치되는 건 누구예요? 다포죠. 그리고 누가 더 화려해요? 다포가 더 화려하죠. 그렇죠? 강릉의 오죽환 해운정에는 입공양식이 적용되었다. 자, 4번 다포 양식은 주심포 양식에 비해 배을림이 강조됩니까? 아니죠. 다포보다는 오히려 주심포 양식에서 그 배을림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4번도 여러분 여러 번 봤던 기출 응용선지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이것도 정답을 고르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18번도 이거 너무 우리 이건 여러분 아까 한국 건축사 만약에 그건 뭐 좀 한국 건축사를 버렸다면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틀리면 안 되죠. 이거. 자, 이거는 또 강론이에요. 공동주택 메조네형에 대한 문제지요. 18번입니다. 메조네형 제가 말했죠. 여러분 많이 나온다고. 공동주택에서 플랫형, 메조네형, 그다음에 그 뭐 스키플로어형 막 이런 것들 중에 누가 단연 많이 나와요? 메조네형 엄청 많이 나온다고요. 메조네형이랑 그리고 또 공동주택에서 많이 나오는 거 누구예요? 테라스 하우스. 얘네 둘은 꼭 정리하고 가자고 했었죠. 그래서 메조네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복층형이잖아요. 복층형. 엘리베이터 정지 층수를 줄일 수 있다. 그렇죠? 복층이니까 올라가다가 이거 1, 2, 3, 3면 1, 2층 우리 집, 3, 4층 위에 집.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려면 1층에 서고 위에 집 가려면 2층 건너뛰고 3층에 서면 된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정지 층수 줄일 수 있다. 자, 그렇고요. 2번도 전형적인 기출이죠. 소규모 주택의 메조네형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얘기 여러 번 했어요. 저 비경제적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소규모 주택에 적용하기에는 메조네티아가 좀 비경제적이다. 3번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번은 복도 면적이 증가하고 전용 면적은 감소한다. 이것도 기출선지 똑같죠? 뭐가 틀렸어요? 복도 면적이라는 거 뭐야? 공용 면적이야, 전용 면적이야? 공용 면적이죠. 복도니까. 그렇죠? 공용 면적이 감소해야 되겠죠? 감소해야지. 왜냐면 1층, 2층 다 우리 집이니까 2층에 복도 놓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도 면적 증가가 아니고 감소. 반면 전용 면적은 어때요? 증가한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복도 면적이 증가하고 전용 면적 감소. 이게 틀렸다. 3번이. 그렇죠? 자, 4번. 복도가 없는 층은 통풍, 채광, 프라이버시 확보에 유리하다. 자, 요거. 복도가 없는 층은 통풍, 채광, 복도가 없으니까 복도 있는데 뭐예요? 다 우리 집이야. 그래서 통풍, 채광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3번이었습니다. 소규모 주택 비경제적이다. 정지층수 줄일 수 있다. 다 맞는 말이고요. 그렇죠?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뭐 굉장히 평이한 문제였고요. 19번이 여러분 뭐 주차가 이게 어려웠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동형모의고사 풀 때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죠? 주차.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것도 막 여러 번 외워줬었는데 평행 주차 형식에 대한 주차 단위 구획의 기준이다. 가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이게 여러분 평행 주차야. 지금 평행 주차. 평행 주차 외의 형식이 아니고 평행 주차입니다. 그러면 바로 뭐 나와야 돼요? 6이야. 거기다가 힌트까지 줬어요. 그럼 여기 뭐예요? 2.5가 아니고 2가 돼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평행 주차는 어떻게 길게 평행 주차 뭐라고 해서 길게 해야 된다 그랬죠. 길게. 길게. 그래서 여기가 더 크다. 평행 주차 외의 형식은 그래서 짧게 얘가 그래서 5잖아요. 5. 2.5에 5가 돼야 되잖아요. 평행주차 외의 형식은 지금 평행주차 형식이기 때문에 일반형이 2 곱하기 6입니다. 2 곱하기 6. 그래서 2 곱하기 6이고 경형이 1.7 곱하기 4.5. 그래서 원래 그 기준으로 우리가 외웠던 일반형 2.5에서 5였는데 거기서 0.5 작아지자. 평행주차. 그래서 1.7 곱하기 4.5 이렇게 해서 1번이 19번에 1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20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주차 도로와 나란히 주차 길이는 짧고 너비는 좁게 적용한다. 그래서 분리해서 암기하자. 요렇게. 자, 20번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 계단의 구조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별 3개 이렇게 줬는데요. 요거는 이것도 여러분 동형모의고사에 제가 몇 번 넣었어요. 내 계단실은 창문 출입구 기타 계구부를 제외한 당의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 구조의 벽으로 계획한다. 구획한다. 그쵸? 요거. 자, 2번이 여러분, 이게, 이 문제 많이 풀어봤으면 안 틀렸을 것 같아요. 항상 여기를 틀리게 된다 그랬죠. 이거를 틀리게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난연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불연제. 여기 저 출제 포인트 뭐 불연제려 그쵸? 요거 우리 꼭 기억하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 너비는 0.9 이상. 자, 요거 맞는 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 등은 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 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이것도 우리 많이 보던 것이죠. 망입유리 넣고 1제곱미터 이하. 그렇죠? 그래서 4번도 여러분 이것도 많이 보던 거였고요. 2번도 그렇게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해결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연제는 뭐예요? 불에 타지 않는 거. 난연제는 일정 시간은 버티는 거다. 우리 그런 얘기 했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쭉 1번부터 20번까지 일단은 쭉 봤고요. 2026년도에는 어떻게 출제될 건가? 만약에 그냥 지금 우리 25년도 시험을 안 본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한번 봐볼까 하면서 이거를 혹시 눌렀다면, 그리고 여기까지 들었다면요. 2026년은 기출문제 반복학습, 그리고 뭐 응용력 강화 이런 거 하고요. 그리고 법령의 수치 기준, 암기표 이런 걸로 좀 정리를, 제가 요거 암기장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좋고요. 사조와 건축, 전통 건축은 맥락이랑 인물 연계 학습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전통 건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완전 비전공자 여러분들 위해서 기초반에서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좀 원리도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경 지식 같은 거 있으면 사실 아까 나왔던 그런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시설별 설계 원칙 이런 것도 표 형태로 정리를 해두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제언을 해봤고요. 자, 기억해야 할 한 줄. 출제자는 항상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걸 노린다. 여러분 알겠지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걸 노린다. 항상 그걸 항상 잘 유념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이제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과 내일은 뭐 해야 돼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이제 잊어버려야 됩니다. 알겠지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맛있는 건 먹이기. 자, 이미 먹었나요? 치킨 시켜 먹었어요, 여러분? 자, 맛있는 거 먹고요. 그리고 푹 자려고. 잠 안 오죠. 누워있으면 내가 그걸 왜 그렇게 풀었을까? 2번으로 찍었어야 되는데 잘못했다. 그쵸? 그런 건 이제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푹 자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아직 지방직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그냥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살짝 그죠? 맛보기로 해봤다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 잊어버리고 푹 자고 그죠? 많이 먹고 그리고 컨디션을 또 잘 회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책하지 말고요. 그렇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또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